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개인적 사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또 상승이 나왔죠. 나스닥이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짧지만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나스닥이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나스닥이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말에 나스닥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화이자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나라장 대한항공 그리고 모두투어 이런 애들이 한 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반면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애들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장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은 연일 고점을 이렇게 갱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900포인트 이 지점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 2912포인트를 찍고 오후에는 이렇게 극적인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장이 오늘 아래꼬리가 만들긴 했지만 미국 장이 조금 하락 조정을 보인다면 내일도 이 2900포인트 이 지점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카카오페이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공모받은 물량 중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한 660만 주가 된다고 했죠. 그 중에서 한 300만 주 정도는 나와야지 외국인이 이 물량이 다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0만 주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이 틀렸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외국인이 49,000주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매수세가 조금 약해졌다라는 거,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카카오페이가 9.7%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물량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00만 주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도 할 말은 없겠죠. 하지만 주식을 거래할 때는 자신만의 이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거래를 해야지 크게 물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의 물량이 한 300만 주 나와야 되는데 150만 주만 나오고 여기에서 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나와주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한 300만 주 정도는 외국인이 물량이 나와야지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이 매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매수 강도가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 기간이 여기서 연기금이 갑자기 50만 주, 100만 주 매도로 전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공모받은 물량 660만 주 중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가, 그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자,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오늘 8.9% 이렇게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날 6개월짜리 기간의 보유 예수 물량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물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11월 10일 날 3개월짜리 보유 예수 물량이 이렇게 해제가 되죠. 물론 오늘 카카오뱅크가 기간의 보유 예수 물량이 출회가 되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뱅크는 종가 오버나잇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 그리고 SKI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 게임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11월 10일 날 크래프톤 그리고 11월 11일 날 SK 아이테크놀로지 기간의 보유해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 종가 오브나잇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NFT 관련주입니다. 자, NFT 관련주들 오늘도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NFT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메이드 그리고 하이브가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15만 천원 이 지점을 이틀 연속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든 채로 오늘 10%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식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하기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하이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메이드 하이브가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걸 확인을 하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를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고점을 뚫어주는 11만 2천원 뭐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 3%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펄어비스의 수급을 보시면 수급이 아주 괜찮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간이 12만 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종가가 이렇게 전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내일 신고가를 갱신해 주거나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이 11만 4천원 요 부분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취할 때 기간이 이탈이 없다면 충분히 종가 오버나잇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거래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하면서 이렇게 종가가 마감을 했죠. 자,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한 3%에 시작을 했죠. 하지만 시초가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안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오전에는 거래를 뭐 하지 않았고요. 1시쯤이죠. 이렇게 12,250원 요 부분을 뚫어주는 이 자리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1시에 이런 뉴스가 떴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자회사 통해서 NFT 진출 제2의 도약 나서 별 다른 내용은 없지만 이런 1시에 이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어주는 12,200원 요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전고점 부분이었죠. 12,800원 요 부분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죠. 요 자리에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하는 그런 거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짱대 음봉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거래를 할 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두산중공업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 날 350만 주 순매수했던 물량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다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의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있죠. 금융투자가 39만 주 순매도가 나왔지만 연기금이 30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한 번 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또 이렇게 종가 오브나잇 또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의 이 단타성 물량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에서는 충분히 종가 오브나잇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원전 관련주들 가운데에서는 뭐 일진파워 이런 애들이 뭐 그래프가 좋아 보이죠. 내가 작은 금액으로 큰 폭의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뭐 두산중공업보다는 일진파워를 매수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작은 폭이지만 안정적인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중공업을 뭐 종가 오브나잇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지옥 넷플릭스에서 11월 19일 날 방영 예정이 됩니다.
자, J 콘텐츠리와 뉴인데요. 이 J 콘텐츠리가 직접적으로 수혜 기업이죠. 자, J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7%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시초가가 하락을 한 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시초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자, 하지만 이 J 컨텐츠리 뭐 시초가가 마이너스 7% 찍었지만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11월 19일 날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는 지옥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로 인한 기대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J 콘텐츠리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초가인 57,000원 이런 지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이런 애들 충분히 매수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일도 거래 잘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